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쌓여져만 있던 책 박스들을 제대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책 언박싱 방청객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저를 챙겨줄 매니저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미 이제 언박싱 되어 있는 책 3권은 BTS 앨범하고 같이 주문했던 책이어서 앨범을 먼저 보느라고 이미 이제 언박싱을 했는데요. 이 3권은 이제 옆에 잠깐 두고 이 박스들을 먼저 뜯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요. 네. 한 권. 갑자기 이렇게 질문 훅훅 들어오시나요? 네. 로보트가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바로 제가 워낙 밀란 쿤테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소장하지 않은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잠깐 옆에 두고, 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칼을 준비를 안 했네. 매니저, 칼 좀 갖다 주시죠? 칼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매니저분께서 보내주신 칼로 박스를 일단 뜯고, 제가 지금 택배 박스가 3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네. 약간 어떤 책들이 같이 묶어져서 왔는지 약간 시간차를 두고 주문을 했던 거라서 저도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 네, 3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야! 네, 아하. 네, 네. 지금 박스에서 꺼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권 한 권씩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로보트인가요? 자꾸 로보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지 그러시래요. 자, 이렇게 총 7권의 책을 주문을 했네요. 그러면 네? 아까 3권하고 방금 언박싱 한 4권 하고 해서 총 7권이고요. 7권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한 7권의 책들의 면면을 살짝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인데요. 너무 하늘색 컬러가 예쁘게 나왔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구 버전으로도 읽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짝 여기다가 빼두었어요.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구 버전의 책이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2개의 표지를 비교해 보면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표지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버전 같은 경우 나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은 정말 깔끔한 디자인으로 감각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무거울 것 같은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도 열심히 이렇게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좋고 어떤 내용을 담겨져 있다라는 커다란 줄기는 기억이 나는데 이 책 안에 어떤 빛나는 문장들이 있었는지는 좀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 알릴레오에서 알릴레오 북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방송을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첫 번째 방송을 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선택한 책이 바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참 좋아했었지. 라는 그 느낌을 새록새록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이 책이야 워낙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초가 된 미래 자유론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방송에서 참 좋았던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던 문장은 저도 처음 뵀던 공진성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문장이었는데요. 그때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서 따로 메모를 해두었어요. 잠깐 읽어봐 드리면 네, 우리는 자신에게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나 이 책 다시 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문장으로 시작되는지 정도는 제가 살짝 읽어봐 드릴까요? 네, 이렇게 첫 페이지에 시작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의지의 자유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철학적 필연성을 숙명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의지의 자유와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김진영 작가님의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읽는 것이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항상 읽고 싶었던 책이지만 선뜻 구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점에 들렀을 때도 몇 차례 뒤적거리면서 이제 읽다가 그냥 닫아버리고 돌아오곤 했었던 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 선고를 받은 후에 이제 몸과 마음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작가님께서 담아두신 글이고 임종 3일 전 선망이 오기 직전까지 펜을 놓지 않고 썼던 일기까지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이 책은 미리 이제 언박싱이 됐던 책이어서 아침에 책장을 넘겼다가 한 2페이지 읽고 다시 닫아버렸어요. 울컥 눈물이 나서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제가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또 저에겐 또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 예쁜 책이고 앙증맞은 책이에요. 제가 인스타에서 돌아다니면서 눈에 확 들어와서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입니다. 제목과 표지에 이끌려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감상하고 짧은 에세이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가볍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모두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스스로 조금 살짝 비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작가 무르가 담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혼 여성이고 프리랜서이고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 그리고 그림책을 읽는 어른. 그래서 좀 스스로도 자기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이상한 것이 오히려 더 멋있고 자기다워 보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고 자유롭고 좀 멋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그려놓은 이 주제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살짝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짝 엿보면서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에세이, 태어나기로 결심했다의 첫 부분을 조금 살짝 읽어봐 드리면, 가까운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선물하는 그림책이 있다. 하나는 김승연의 마음의 비율이고 또 하나는 사노요코의 태어난 아이다. 이 그림책들은 나에게 두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힌다. 탄생 전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 닮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네, 작가 이름이 무르라고 해서 저는 한국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한국 작가였어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음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스타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그냥 찜했던 책이고요. 단순한 삶, 미니멀 라이프,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거든요. 늘 생각하고 원하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정리하고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이 또 이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책이 샤를 와그너가 쓴 책이어서 또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렇게 총 1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흡이 길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볍게 접근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 또 어떤 철학적 메시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한 권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맞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은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밀란 쿤테라의 두 권의 책입니다. 이것은 소설의 기술, 제가 직접 구매한 것이고요. 이거 자크와 그의 주인은 지인이 선물로 보내준 책입니다.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 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밀란 쿤테라의 전집은 총 10권을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간되었던 무의미의 축제까지 해서 밀란 쿤테라의 작품은 총 11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 구매하지 않았던 소설의 기술을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고, 책 선물을 보내준 이에게 그렇다면 이것을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해서 이 책이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밀란 쿤테라가 스스로가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에세이나 대담이나 연설문 같은 것들을 묶어서 구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좋은 글을 썼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궁금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의 초기작이었던 농담에서부터 재근작인 무의미의 축제까지 밀란 쿤테라를 좋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의 글들을 읽어오신 분들은 밀란 쿤테라의 글 속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긴 축으로 연결되는 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또 비슷한 주제가 늘 들어가 있고,
유사한 어떤 형식과 유사한 느낌을 늘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쿤테라의 소설을 글을 읽는 재미도 있는데요. 그런 작품에서 활용했던 기법들이나 일반적인 단어들이 쿤테라에게 특별하게 미쳤던 것들, 혹은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리듬이나 법칙, 그리고 수사학적인 체계들 같은 것들을 작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글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이라는 장르라든지 소설 쓰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쿤테라가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쿤테라 소설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설의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작품이나 다른 글에서 인용문으로 썼던 것들을 자주 접했던 글이라서 제가 평소에도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인데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밀란 쿤테라가 쓴 유일한 희곡 작품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했던 책이고요. 제가 10권을 소장하고 있고 10권은 모두 다 읽었는데 읽지 않았던, 소장하지 않은 책 한 권을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2권이 추가되면서 총 전집 12권 그리고 1권까지 해서 총 13권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책은 표지가 일단 굉장히 예쁘고요. 키르케라고 하는 제목에서 호기심을 가졌던, 그리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 1권을 구매를 해 보았는데요. 이 책은 고전과 글쓰기를 결합해서 최근 굉장히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 메릴린 밀러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도 저에게는 좀 호기심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고전을 재해석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현대적이라고 해서 이제 메릴린 밀러가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마녀로 등장하는 키르케를 소재로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1978년에 보스턴에서 태어났대요. 저랑 동갑이네요. 네. 나이가 똑같은 작가입니다. 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나에게는 걸맞은 이름이 없었다. 주위에서는 내가 어머니와 이모들과 수많은 사촌들과 비슷할 줄 알고 나를 ним프라고 불렀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많은 사촌들과 비슷할 줄 알고, 왜냐하면 나는 비슷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흥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 생각이 이 첫 문장에서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얇지는 않거든요. 504페이지에 달하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등장인물 해설도 같이 되어 있어요. 뭔가 복잡한가 본데요.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헷갈리겠는데요. 또 막 필기하면서, 노트 필기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류의 소설 좋아하기 때문에 키르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